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한 군대 경험담을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소름 돋으니까 처음부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도 1인칭 시점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병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선임병이 잠도 잘 안 오는데 무서운 얘기나 하자면서 운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시 저도 생활관 내에서는 상병 마로봉이었고 이병부터 최고참까지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제 토해냈어요.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정말 무서운 이야기도 있었고 정말 시시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던 그 선임병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 이야기부터 하면 제가 2등병 때 겪은 이야기예요. 겨울에 야간 초병 근무를 위해서 전 근무자랑 이제 교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근무자였던 선임병이 저한테 요즘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려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감시하라고 그렇게 일러주더라고요. 저야 뭐 2등병 시절이었으니까 당연히 초긴장하고 각 바로 잡힌 상태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선 지 약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탄약고 있죠. 그 탄약고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좀 긴장도 됐고 빨리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급하게 사수를 막 깨웠어요. 그리고 탄약고 근처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수가 탄약고 쪽으로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무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랑 사수는 너무 소름이 끼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어느 포인트에서 사람이 흐느끼는 소리를 같이 들었는데 정작 형체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짝 쫄아있는 상태에서 다음번 근무자한테 인계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진짜 소름 돋는 게 그 소리를 들은 게 전 근무자 그리고 저랑 사수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행정반에 전화를 하는 일이 굉장히 잦아졌대요. 어쩌다 한 번 그랬다면 그 근무자가 뭐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 기가 허해서 그런다든지 뭐 미친놈 취급하고 말았을 텐데 정말 많은 근무자들이 그 소리를 공통적으로 다 듣고 행정반에 전화를 하니까 결국은 당직 사관이랑 당직 사령관이 직접 탄약고 근처를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한 달 내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이 되면서 그 소리가 점차 줄어갔고요. 그렇게 병사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그 여름밤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했던 그 선임병이 저희한테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선임병이 대대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면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있던 포대는 대대 본청이랑은 약간 떨어져 있었어요. 해발 280m 정도 되는 야트막한 산 하나를 넘어갔어야 되는데요. 산으로 막혀 있었지만 길이 워낙 잘 닦여 있어서 저희 포대부터 대대 본청까지는 약 10분 정도면 도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쪼록 이 선임병이 얘기하길 우리 포대 탄약고 근처에는 원래부터 귀신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아마 10년이 채 안 된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 근무를 했던 선임병들이나 간부들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그 탄약고 근처에서 귀신을 봤다고 합니다. 그게 소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새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수시로 탄약고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본 병사들이 완전 화들짝 놀래서 막 기겁을 하고 행정반에 전화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굿인가? 뭐 살풀이 이런 걸 한번 했대요. 하여간 탄약고에서 귀신이 나타나지 말라고 그런 의식을 한 뒤로부터는 한동안 그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던 날이었는데요. 대대 위병소에서 병사들이랑 대대에 소속된 중사 한 분이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대대 입구에 서 있던 일병 하나가 위병소 쪽으로 사색이 되어서 막 뛰어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여자가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위병소 근처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그 여자가 느티나무 근처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위병소 안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중사가 놀래가지고 이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서 여기는 민간인이 있을 곳이 아니니까 돌아가라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근무를 서고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느티나무 위로 올라가더니 큰 나뭇가지 위에 앉더니 자기들을 내려다보면서 막 깔깔깔깔깔깔 막 웃더래요. 그런데 그 장면을 한 명도 아니고 무려 3명이서 동시에 목격을 한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건 그 여자가 나무로 올라가던 모습이었는데요. 사람이 손을 뻗어서 가지를 잡고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천천히 걷던 그 여자가 나무를 수직으로 걸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당시 그 모습을 본 위병소 근무자들은 불이 나게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날 위병소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중사님께서는 그대로 사직서를 내고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선임병사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막 소름이 끼치던지 진짜 그날 밤은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저희 포대에서 장기 근무하신 중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 중사님이랑 아까 그 위병소가 있던 대대에서 오신 상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두 분한테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대대에서 온 그 선임병, 저한테 그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던 선임병의 이야기가 실제로 몇 년 전에 부대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귀신을 목격했던 중사님은 현재 저희 포대 중사님이 초임 하사였을 시절의 선임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위병소에서 당직 썼던 그 중사님께서 이 사건을 겪으시고는 도저히 근무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간혹 그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또 지금은 굉장히 뜸해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오싹하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이야기의 포인트는 저희 포대에서 굿을 하고 사라졌던 그 귀신이 대대로 옮겨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간 떨리게 했던 그 귀신이라는 겁니다. 포대에서도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고 대대에서도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습이 일치하는 거예요. 포대에서 대대까지 아주 전체적으로 그렇게 목격된 귀신이었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모습이건 울음소리건 뭔가 자신의 존재를 내비치는 건 어쩌면 원한이 있는 지방령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용어 같은 거 툭툭 던져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여성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얘기를 풀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군면제다 보니까 용어가 너무 어려운 게 나오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기 수월하도록 풀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코비애TV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바오야, 아빠가 얼음 줄까? 얼음 갖고 놀자. 자, 여기 얼음입니다. 얼음. 바오야, 얼음. 얼음을 물에 던져줄 거다. 바오야, 주둥이 좀 보자. 지금 물범벅이 됐구나.